한동훈 대표의 입이 된 박정화 비서실장이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당의 일은 당대표가 책임지고 잘하시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보면은 당대표에게 이제 힘을 실어주는 느낌이 있는데 최진봉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라.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주변 사람들, 선배, 정치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면 좀 잘 좀 들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잘 경청하셔라 말씀하셨다. 이 부분인데 이걸 뭐 앞뒤가 이제 힘을 실어줬다가 견제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비등한 수준입니까? 아니면은 견제가 더 심하다고? 견제가 많은 거죠. 예. 앞부분은 그냥 인사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책임지고 잘해라고 얘기한 것은 그냥 덕담순으로 얘기한 거고 뒤에 부분에 저는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책임지고 하는데 그 책임지고 하는 과정에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란 말은 독단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에 말이 더 방점이 있는 거예요. 예. 자, 대표로서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혼자만 결정하지 말고 여러 사람 의견 듣고 하세요.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말의 방점은 뒤에 찍혀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 의견 듣고 하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걸 다 밀어붙이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주의를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정책위 의장 그 유임이냐 아니면 교체냐 하는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문제와 연동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뭐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 여러 사람 의견을 경청하는 말이 어떤 의미로 들리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친윤계의 의견을 경청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독단적으로 하지 말라.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경고한 거라고 보이지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은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한편으로 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자기도 못하는 걸 지금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누구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요. 자기도 주변 사람 의견 별로 경청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한테만 경청하라 그러면 그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라도 주변 사람들 의견 경청했고 한동훈 대표 그 당시 비대위원장 시절에 여러 가지 요청도 했잖아요. 예. 김 여사 사과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했던 거고, 예. 그죠? 그런 거 경청해서 그때 다 좀 수용을 했더라면 총선 그렇게 참패했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지금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일단 문제를 보는 건데 네. 글쎄요. 이게 한동훈 대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그래 그 말이 맞아. 나도 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과연 생각을 했을까?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도 좀 없잖아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유영선 아나운서가 휴가 가면서 이번 주 하게 됐는데 이종훈 평론가와 오랜만에 함께 하는데 오늘 살짝 느낌이 그 야측의 두 분 패널을 모시고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를 보면은 한동훈 대표 측 인사가 한 4명이고 정책위 의장까지 해서 5명의 인사가 이제 친윤계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번 만남 이후에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남은 10개월을 다 채울 것으로 그럼 보여집니까? 근데 이게 좀 상식이 안 맞죠. 예. 그러니까 보통 지도부가 바뀌면 정책위 의장은 대표하고 보통 같이 연동돼서. 가잖아요. 예. 그럼 당대표 되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정책위 본인이 물러나왔는데. 의장을 이제 자기가 임명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사무총장 그리고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이거는 사실은 대표가 인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로 이제 임명을 해서 그래서 최고위원회 내에서 이제 자기 파를 다수파로 해서 이제 최고위를 자기 주도로 끌고 나갈 그렇게 수 해 있도록 왔는데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번에 같은 당원 경우에- 당규를까지 들여다본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채우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근데 이게 정책위 의장 하신 분이 물러나는 게 당연한 거를 지금 버티기를 하는 게 문제인 거고 그 버티기를 할 수 있는 이면에는 과연 이제 누가 있겠느냐는 거죠. 대통령 말고 누가 더 있냐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들어오신다는 근데 이건 거죠. 예. 아무리 그렇더라도 상식에 맞게끔 그동안의 당 운영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너무 과도하게 무리하게 지금 이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 네. 이런 거는 별로 보기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전당대회 이제 민주당도 앞두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대표가 자리를 새로 차지하면 본인의 입맛에 맞고 자기 측근들을 이렇게 포진시키는 게
어느 쪽이나 맞는 건데 당연하죠. 이쪽에 지금 버티기로 지금 들어간다. 아,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정책위 의장이 그 전에 지도부에 정책위 의장을 한 거잖아요. 예. 그 전에 대표가 임명해서 한 건데. 정책이 바뀔 거기 때문에 이제. 아, 그렇죠. 그리고 손발이 맞으려면 새로 들어온 한동훈 대표와 잘 손발이 맞는 사람이 정책위 의장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입안하는 걸 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 버티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대체적으로 대표가 바뀌면 지도부가 다 바뀌어요. 예. 아니, 물론 뭐 예전에 지도부에 있던 분들이 한두 명 유임될 수도 있지만 정책위 의장처럼 중요한 자리는 대체적으로 대표가 임명하고 지명해서 하도록 만드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계속 안 나가고 버티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걸 바꾸라고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뭐 그걸 문제 삼고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친윤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뭔가 반기를 드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한동훈 대표가 뭘 추진하는 것을 계속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김기현 대표 몰아내기, 찍어내기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 연상되는 그런 작용을 일으키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한동훈 출마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겁니까? 예. 대표가 새로 됐으니까 이제 주도권을 갖고 대표의 색깔로 맞는 당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출발점마저도 못하게 막는다고 하면 예. 대표는 그야말로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 행동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